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뭐 저번 주에 한번 언급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이 나빠질 만한 이유를 조금 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을 일단은 손절하기도 너무 늦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물량을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도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최근 5년간 자본금 증가율 상위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그 뉴스에서 해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해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보시냐, 자본금이 늘어난 거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자본금이 늘어났다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아니면은 그 자본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위지윅, 세토피아, 뭐 금호 HT, 뭐 쭈쭈쭈 보시면 조강 IRI, 수성 웹툰, 랩지노믹스, 아마도 여러분들 거의 보유해 보신 적도 없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말 많고 탈 많았던 KH그룹의 KH건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현재 증가율이 엄청 높거든요. 자본 증가율이. 그러면 자본이 증가가 높다라는 거는 되게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업들은 자본이 늘어난 거를 추적을 해보면 보통은 유상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 아니면 주식 매수 선택권, 그것도 거의 뭐 증자와 관련된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CB, 교환사채, 그 다음에 BW, 신주 발행권 사채,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합병,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다 떠나서 기업들의 자본금이 증가, 이렇게 정말 비이상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세력의 확률이 높고 종목이 이제 주가가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위쪽에서 그냥 유상증자 때려버려가지고 개인들한테 돈을 회수하는 그런 좀 기업이니까 제가 이 리스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이 기업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본전 근처에 왔을 때 후다닥 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자본금이 빨리 늘어나는 회사를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지뢰를 밟지 않는, 정말 뜬금없이 막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 속 많이 세기잖아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뭐 루닛도 요즘에 상태가 안 좋죠. 그 사전공시 의무를 배제하려고 49억 9천만 원어치만 주식을 팔고 뭐 그런 회사한테 우리의 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사준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줘도 다 좋은데 이렇게 개인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주식은 절대로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주공시는 좀 특별한 거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빅텍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이제 방산주, 그 다음에 이제 대남, 대북에 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 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말 많이 뜨는 기업인데, 빅텍이 보통은 이제 해상이라든지 지상에서 레이더 감시, 그 다음에 그 뭐 통제반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되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작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주목해보자 뭐 이게 아니고 요즘에 방산 쪽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다 좋은데 이런 조그만 기업들도 550억 정도 장갑차 피하 식별기라는 게 있나 봐요. 요거를 하나 시스템에 좀 납품을 한다. 요런 수주 공시만 좀 알고 가셔라. 근데 방산이라는 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지금 시대가 전국이다 보니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면 방산이라는 사업 자체는요, 여러분들 그냥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공부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리 현대로템이 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잘해도 예를 들어 폴란드랑 우리랑 K2 전차 100대를 계약했다고 치자고요. 그냥 정부의 도움 없이 그냥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영업을 너무 잘하고 기술력도 좋아가지고 K2 전차 100대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 일단 돈을 못 줘요. 예, 돈을 보통 어디서 줘야 되냐? 수출입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수출입은행에서 대납을 현대로템에 해줘요. 폴란드한테 보증을 쓰고. 폴란드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방산업계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멈췄죠. 멈추고 지금 뭐 예를 들어 탄핵은 가결이 됐지만 탄핵 가결돼서 결국엔 진행은 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서류 송달을 전혀 받질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마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다라는 또 의미는 뭐냐면 서류를 여러분들 우체국 가서 등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등기라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았건 받지 않았건 보통은 100% 거의 받지만 안 받아도 아무런 우체국에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어떤 느낌이냐? 등기로 해서 이제 검찰에 출석하라고 보냈는데 그거 서류 자체를 받질 않는 거죠. 예, 근데 그 서류를 받았다라고 보냐 안 받았다라고 보냐 이게 이제 또 약간 법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긴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또 시간이 제가 말하고 있는 신분 팩트는 뭐냐면 그 서류 송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려 나가면 정치적인 공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우수의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의 말어라고의 저택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1월 달 다 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면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1일은 어차피 시장이 안 여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가가지고 트럼프랑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찰단이라고 하죠. 해외 파견단,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트럼프랑 좀 얘기도 하고, 조선에 관심 많으니까 조선업을 도와주면 뭐 방위비를 깎는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시간 지연 작전, 침대 축구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야를 다 떠나서 누구라도 좀 지금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해외 주식도 계속 보고 있는데 올라가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갔어요. 예,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쭉 갭 띄웠는데 갭을 원래 이렇게 띄워놓으면 좀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금융 지주사밖에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주가 지수가 좀 날아갈 때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날아가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기는 받았어요. 보조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애초에 설정한 금액보다 더 받았고 삼성전자는 감액 받았어요. 예, 인텔이랑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처럼 올라가는데 이런 기술주들이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밸류업 이런 애들이 올라가 봤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속쓰린 얘기지만 사실은 금융주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언제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러니까 기술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애들이 오늘 가졌어야 됐고 2차 전지 같은 애들이 가졌어야 돼요. 미래 먹거리.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예. 그나마 오늘 좀 봐야 되는 애들은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애들. 예, 하나시스템이 그 이제 해군 쪽에 그 뭐라 그래야 통제반을 또 이제 무조건 국산 기술로 다 만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시스템 좋았고 하나시스템 좋으니까 어떤 게 좋나요? 하나오션 괜찮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요즘에 되게 잘 가서 조선주들을 다 보시잖아요. 좋기는 좋아요. 조선주가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조선주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된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을 보셔야 돼요. 예, 미국과 연계가 있는 애들. 미국과 연계가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을 좀 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뭐 보시면 하루 만에 회복을 했죠. 하루 완전 폭락 나왔거든요. 예, 근데 주말 새에 뭐 셧다운도 해결이 됐고
부채 상환도 어느 정도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좀 완벽하게 통과시켜 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산안 자체가 통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좀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3.46% 빠졌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는 뭐 타이어 공기압 그 경고등이 안 나와서 뭐 모델 Y, X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까지 리콜 회수 조치가 좀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요새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올라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요즘에 또 엔비디아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대장주에 군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은 어떻게 봐셔야 되냐.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블랙웨이를 정말로 잘 팔아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또 1000%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얘는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성장을 한다?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 주식은 또 볼 게 없어요. 참 재미없어요. 예, 그냥 미국만 잘 가니까 재미없고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봐야 됐을 애들은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그룹주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삼천당 제약. 근데 이 삼천당 제약은 제가 이제 맨날 이제 그 말장난식으로 천당 갑니다. 이거 그냥 놔두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요 자리쯤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여름 때쯤, 여름 되기 전쯤, 요 때쯤에는 한번 눌러줬는데 얘가 비만약 때문에 갑니다. 해서 비만약 때문에 갔다가 오늘은 이제 비만약 때문에 상한가 간 게 아닙니다. 얘네가 만드는 그 아일리아라는 그 품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과 전용된 제약이에요. 그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그 기술 이전을 독일에다 한다. 그게 확정이 났다. 원래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상한가까지 만들어 줬는데 저는 이게 지금 상한가 만들어 줬긴 했거든요. 얘가 상한가를 언제 들어갔나? 일단은 오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9시 한 반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래량이 물론 오전에 한 30분 만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막 감동을 줄 만한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감동을 줄 만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 조금은 지켜보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천당 제약 같은 애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애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론 같아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세론으로 좀 파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정응진 회장. 정응진 회장. 요건데, 요 사진 말고, 아마 요거를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네요. 요거.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정영진 회장님, 물론 트럼프 주니어 만나는 것도 좋은데, 만나봤자 의미가 없다. 무조건 트럼프를 만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만났다고 하죠. 만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마트 강하게 좀 올라가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과연 트럼프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이마트가 미국에 진출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마트랑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랑 연관이 좀 짙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쇼핑을 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이마트 매장 요즘에 지어진 매장들 가보시면 전기차 충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장 보면은 보통 1시간 후딱 흘러잖아요. 근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30분이면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테슬라 슈퍼차저랑 이마트랑 연계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마트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라갔는데 신세계는 오늘 왜 이러냐. 신세계는 올라갔다가 말았거든요. 얘가. 신세계는 요건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마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신세계가 오늘 8%까지 올라갔었어요.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다 뺐죠. 제가 봤을 땐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주주. 없잖아요. 이제는 정영진 회장님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가족, 형제 다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잘 간 애들 왜 잘 갔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그래도 신세계보다 낫죠. 여기 보시죠. 요런 식. 이게 그래서 지금 잘 못 가는 거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니구나.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잘 안 갔고 요거 INC. 예,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마트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예, 요런 애들 신세계 푸드도 이마트가 예, 46% 갖고 있죠. 보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세계 정영진 회장 같은 게 신세계 가겠네? 아니에요. 이런 애들 안 가는 거 보이시죠?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다 빼잖아요. 지금은 정영진 회장이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관계로. 그러니까 관계론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텐데 이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없고 신세계 푸드, 신세계 INC, 이마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정윤주 회장이 최대 주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트럼프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장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지금 좀 찔러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막상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내용이 막상 나오지 않아도 기대감으로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지금은 이마트를 사고 난 뒤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겠죠. 뭐 여름에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마트를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단 한 번도 수익이 난 자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졌죠. 왜냐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마트는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내수시장이 좋아져서 이마트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이마트가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마트 내부에서 인사 개편도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와의 어느 정도 협업 관계가 나오게 된다면 이마트 쪽은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담이 없는 이유가 뭐냐? 주가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역대 최애 저점이죠. 10만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2023년부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물론 이제 움직임이 되게 느려서 좀 시간을 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 리스크, 정치 리스크가 있지만 가장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에는 저는 박수치고 싶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마 이마트는 올라갔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주주 현황에 해결 열쇠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2436포인트 현재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679포인트 가고 있으면서 올라간 종목, 내려간 종목 다 합치면은 뭐 올라간 종목이 훨씬 많죠. 오늘은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장담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시장이 올라갈 만한 좋은 수급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3천억 가까이 들어온 게 아마 시장을 좀 견인한 건데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언제 또 이 3천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들 물론 매수를 하긴 했지만 선물 쪽에 4,700계약 정도만 매수했을 뿐 현물은 그냥 관망 정도다. 다행인 건 저번 주 말처럼 외국인이 많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